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윤석열이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이 게임은 완벽하게 이준석이가 KO로 끝냈고, 지금 뭐 저녁 때 윤석열이가 이제 결국 무릎 꿇고 만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처음부터 그랬죠. 개돼지들은 밥상 엎어버리면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무릎 꿇을 거라고. 이 보수파리들 유튜버에서 윤석열이 뭐 이준석을 쳐냈니 뭐니 얼마나 거짓 선동했어요. 실제로 엎드려 기고 있는데. 간단한 원리예요. 밥 풀떼기 먹으러 간 놈들은 밥상 없는 놈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 이제 아예 윤석열이가 이 말까지 합니다. 이준석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제 이것들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말들을 아무 때나 써먹는데, 지난번에 고영주 변호사가 최정의를 써먹더니, 저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놀라운 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라는 인물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현대사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초능력자인지를 아는 사람이면은 절대 이런 표현 못 써요. 절대 이런 표현. 표현 쓸 수가 없어. 거의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까지 포함했을 때 아마 그럴 수는 있어요. 이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서부터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뭐 그 뒤 앞에 있었던 무슨 광개토대왕이니 뭐 무슨 을지문덕이니 뭐 아니면 뭐 대주영이니 이건 기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일단 이순신 장군은 현대사에 걸맞는 기록들을 다 자기가 일기를 썼고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정신 세계의 수준이 그 당시 평균치에 비해서 거의 100년, 200년이 앞서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한 100년, 200년 전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사고가 이미 100년 앞서 있습니다. 그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사람하고 이준석을 비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안 했고 존경심이 하나도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사실은 이 작자는 당연한데 제가 더 놀라운 거는 고영주 변호사죠. 고영주 변호사가 최재형 따위를 100년에 한 번 나올 위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에서 정말 충격받았죠. 이승만 박정희를 알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한자들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도 공부 똑바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냥 팔아먹었을 뿐이지. 이런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올 수가 있을까? 나올 수가 있을까? 이승만 박정희보다 뛰어난 사람이? 근데 그건 시대의 조건이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순신 장군이나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인이 나온 게 나라가 완전히 끝장으로 가다 보니까, 나라가 끝장으로 가니까 이 민초 국민들이 더 괴돼지가 되고 거기서 이제 수준차가 벌어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한 명의 위인이 할 수가 없죠. 그때는 막 몇십 명 확 튀어나오는 건데, 나라 완전히 끝장나는 과정에서 이제 위인이 튀어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이 개돼지화 속도나 봤을 때 이게 임진왜란이나 일제 나라 뺏기고 6.25 뒤에 그냥 나라 무너지고 그때랑 뭐 정신적으로 볼 때는 더 심하게 무너지고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막장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안 그러면 뭐 나라가 무너져서 끝장나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런 사람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이. 자, 오늘 만날 때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야, 이씨, 아이디어 갖고 100년 만에 나올.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젊은 당대표를. 글쎄, 만약에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하면은, 아니, 김영삼 씨가 26살 때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고, 30대 중반에 이 사실상 주류계파의 간사가 되면서 40대에 당권을 완전 잡았다고 봐야죠. 김영삼 씨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준석이 하는 게 제가 볼 때 김정삼과 굉장히 유사한 게 많은데, 하는 짓이. 특히 김정삼이 이 나중에 민자당에 들어가서 이 노태우 전두환 세력을 휘어잡고 자기가 대권주자가 돼서 정권 만들 때랑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 이준석이 하는 짓이. 툭 하면 지방 내려가고, 당무 거부하고, 그때마다 이제 노태우는 사람 보내가지고 달래고, 그럼 김정삼은 나 욕한 놈 잘라. 그래가지고 박처럼 날라가고, 그 집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가, 이제 김정삼이 당을 휘어잡다가, 근데 그때도 막판에는 설마 이 민정계가 70%인데 어떻게 김정삼이 대권 주자가 되냐 그랬는데 김정삼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나 대통령 안 만들어주면 나 지금 바로 김대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내가 김대중 모시고 정권 잡아서 너희들 싹 다 감옥 집어넣겠다. 그리고 나 김대중하고 나이 차이 4살 난다. 나 김대중 다음에 하면 된다. 이 말에 그때도 보수죠. 그때도 보수 개돼지들이죠. 민정계가. 밥그릇만 탐하는 보수 민정계들 겁먹고 그냥 김영삼한테 다 엎드려 버렸거든요. 비슷해요. 그 당시 민정계는 어떤 놈들이냐? 전두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놈들이죠. 아니 노태우 때 이제 이 전두환이 뭐 백담 사가고 그랬는데 전두환의 불법이 드러난 게 없었을 때요 그때는. 근데 그냥 자기들 살려고 전직 대통령을 유배시키고 그 짓거리 했던 변절자들이니까 김영삼이 딱 보면 알겠지. 아 저런 것들은 그냥 한 방에 치면 다 넘어오겠구나. 그래서 싹 들어가서 먹어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김영삼과 함께 정치구단이었던 김대중이 공언을 했어요. 김영삼이 당 잡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근데 먹어버렸는데 그 이준석이 먹는 과정이 거의 유사해요. 김영삼이랑. 근데 다만 이제 김영삼은 이렇게까지 밉상은 아닌 게 김영삼은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확확 쳐서 가는 스타일이지 말로 그냥 사람 농락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지금 이준석이는 완전히 말장난을 하니까 김정삼하고도 굉장히 더 나쁘죠. 더 나쁘지 김영삼보다. 혹세 무민을 하니까 이준석이는. 자 이준석 만나고 싶다며 출발. 지금 만난다고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 김기현하고 같이 가서 만나서 뭐 만나고 싶다. 완전 엎드려 빕니다. 엎드려 빌어. 새로운 걸 많이 배운다. 젊어도 대표 맡을 자격이 있다. 그냥 아첨으로 그냥 아첨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재선 윤석열 이준석 갈등 종식 촉구 무슨 얘기입니까? 윤석열이 너 빨리 이준석한테 엎드려 빌러 가라. 제가 어제 그랬죠.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라는 사람이면은 이준석 잘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개돼지들은 그렇게 할 줄은 몰라요. 일단 깽판 치는 놈이 있으면은 우리가 먹을 밥상 날라가겠다. 일단 저놈 붙잡자.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김영삼이 했던 거랑 똑같은 수법으로 이제 장악해 들어가는 건데 초재선들이 더구나 초재선들에다 이게 김종은에 줄 서 있기 때문에 조중동하고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썩어 빠진 게 이정당. 초재선이 더 썩었어. 삼선 사선보다. 나중에 이거 박 대통령 이거 정당 만들어도 저 골치 아플 거예요. 저 인민당의 초대선 저것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요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하나도 없어. 우리 밥상 먹기 전에 윤석열 네가 가서 빨리 빌어서 데려와. 이거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 가치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선이. 그 또 하나의 문제 이거 여기 또 하나의 문제. 홍준표 씨는 내가 장담하는데요. 정계 은퇴 수준의 패착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 범죄자들의 대선 안 끼겠다고 싹 빠졌을 때 엄청난 점수를 땄는데 그거 한꺼번에 그냥 바닷가에 버리는 수준의 패착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이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 사람은. 초선들은 뭣도 모른다 하더라도 본인이 대선 후보 해봤잖아요. 그럼 본인이 대권주자였을 때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임명진이었는데 지금 임명진이가 이렇게 했습니까? 임명진이가? 본인 대권 후보에서 알아. 대권 후보가 전권을 갖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런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 이 나이에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아마 이제 이거 홍준표 하면 학을 뛸 거예요. 아, 절대 전원인간하고 정치하면 큰일 나겠구나, 저거. 어떻게 이런 거짓말. 자기가 원로로서 대권 주자를 해본 사람으로서 정확히 알려줘야지. 이건 누굴 싫어하고 누굴 반대하고 떠나서 대권 주자가 정권 잡는 게 맞다. 이거 알려줘야죠. 이걸 사기쳐? 뭘 노리고? 몇 놈 개들이 속일 수 있어도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는 홍준표 그냥 찍혔어요. 내가 아무리 홍준표가 윤석열보다 낫다 하더라도 제 입으로 홍준표 찍어야 된다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난 이런 인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당무 우선권은 그러니까 2006년 혁신위원장 할 때 안 만들었어도 안 만들었어도 당무 우선권은 후보가 가져가요. 그럼 예를 들면 민주당은 이게 없는데도 이재명이가 다 가져가잖아요. 왜냐? 단기전 승부인데 3개월 앞둬 있는데 이때 후보가 다 책임지고 선거를 치르는 건데 후보 마음대로 못하게 막는다. 그럼 같이 공동 책임질 거냐 실패에 대해서. 대통령 중심제라는 게 후보가 다 자금을 모으고 후보가 다 책임을 지는 선거인데 당신들이 같이 분납했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건데 선거에 참패하면은. 참패했을 때 분담해서 책임질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정치권으로 맡기는 거야 그게.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지금처럼 이 당대표하고 후보하고 싸운 적 한 번이나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6년이 아니라 최소한 87년 이후에. 이렇게 홍준표가 사기를 치니까 이거 그냥 마음 놓고 사기쳐 마음 놓고 사기쳐 이거. 이게 다 틀린 말이고 이게 다 틀린 말인데 그냥 그냥 기자들이 와 정말 큰일 났어요. 이게 김영삼의 이 수법이 통한 게 기자들이 무식한 것도 있고 근데 그 당시는 기자들이 무식하다기보다는 김영삼 장학생이라 그래가지고 김영삼이 돈을 엄청 뿌렸어요. 돈 먹은 자들이 이제 뛰었는데 지금 이준세가 돈 뿌립니까 기자들한테? 안 될걸요? 그럼 뭐예요? 이건 기자들이 무식하다고밖에 는 얘기 안 돼. 이런 말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기자들이 반박에 들어와야 돼요. 이 질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의 부하가 맞아. 왜? 윤석열이 후보고 윤석열이 선대위에 홍보비 해먹으려고 홍보미디어 위원장직 맡았잖아.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 맡았잖아. 그럼 윤석열 부하지. 선거운동 조직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이 후보의 부하지. 그렇게 기자들이 물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럼 당신은 선대위에 특히 돈 제일 많이 들어오는 홍보미디어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게 부하가 아니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야 기자들이. 근데 워낙 무식하니까 물어보지는 못해요 요즘 기자들은. 차라리 와이스처럼 돈 먹고 안 물어보면 내가 차라리 평가하겠어요. 돈 먹지도 못하잖아. 요즘 기자들에게 누가 돈을 먹입니까 요즘에 이 무식한 애들한테. 아니 대놓고 지금 기자들에게 자신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을 맡은 것 관련해서 이게 부하지. 이게 부하고 홍보비를 해먹으려 하는 거지. 왜? 네가 홍보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하고 있으니까 홍보비를 해먹으려 하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당신이 내가 왜 홍보미디어를 해야 되는지 그 전문 경력을 내세워줘야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전문 경력을 내세워줘야지. 이거 하나 짚는 기자가 없어. 이거 하나 짚는 기자가. 자, 요거를 패러된다고 하는데 이거 말장난이야 말장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건 맞아요. 이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될 수가 없어요. 검찰총장은 검찰청으로 독립돼 있잖아. 검찰청으로 독립. 경찰청도 독립돼 있잖아요. 외부청으로. 왜 경찰청장이 직접 안 들어가 국무회의에?
행자부 장관이 들어가고 법무장관 들어가고 왜 경찰청, 검찰청은 밖에 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무회의에 종속돼 있으면은 경찰 권력과 검찰 권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기 때문에 이걸 외청으로 독립해 놓고 그 대신에 독립해 놓으면은 경찰과 검찰 스스로 권력화돼 가지고 지들끼리 막 칠까봐 그걸 최소한의 관리를 하는 것이 법무부하고 행자부예요. 이게 기본 내각인데 이것도 모르고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게 맞는 얘기라니까 이게 윤석열의 얘기가. 근데 요거를 본따 가지고 선거운동원이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무식한 얘기 했으면 기자가 지적을 해야지. 이것도 설명할 수 있는 놈 없을 거예요. 검찰총장이 왜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닌지를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기자가 없을 거라고요. 또 하나 무식한 얘기 하나 한 게 있는데, 어, 윤 측근들에게 사람 위에 충성하지 말라고. 이것도 윤석열이가 사람 위에 충성하지 말라고 떠든 거를 무식하게 풀어댔는데, 검찰 권력 서열에서, 권력 라인에서 검찰이 무한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남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남용하지 말라는 게 윤석열 얘기인데, 물론 윤석열이 그놈 자체가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조작 날조 수사의 대가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맞아, 검찰 내에서는. 검찰이 대통령에 충성한다거나 아니면은 부장검사가 검찰총장에 충성한다거나 그러면 무조건 공권력 남용이 나오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해라.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고 이걸 때려 부숴버린 게 윤석열이죠. 근데 이거를 선거운동 조직에다가 야 이거 완전 미친놈이에요. 이건 이 얘기를 하는 놈이 미친놈이 아니라 이 얘기를 그냥 갖다 적고 있는 기자들이 미친놈들이에요. 이건. 자 선거운동 봅시다. 선거운동. 옛날처럼 김대중 시대 때처럼 뭐 김영삼 때처럼 선거운동을 막 1조 2조 돈 갖다 퍼쓰고 그런 선거운동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비가 600억으로 제한돼 있고 뭐 비자금 쓴다 하더라도 뭐 100, 200억 더 쓰겠어요? 한마디로 이제 요즘 선거운동은 뭐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한 자리 먹으려고 들어온 놈들이 한 7, 80%일 거고 그건 양당 마찬가지죠. 열심히 자기 돈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먹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쓰면서 운동하잖아요. 요즘엔 다. 왜 그러겠어요? 나중에 한 자리 먹으려고. 그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충성하는 거야. 그렇게 가면은. 한 자리 먹으려고 선거운동하게 되면은 그게 자리에 충성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선거 캠프는 망하는 거죠. 윤석열처럼. 먹을 것만 노리고 지금 다 그냥 그 눈 벌게 가지고 있는 놈들이 윤석열 캠프 아닙니까? 그럼 망하는 거고 설사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의 인격과 지도력을 믿겠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충성해서 가야 하는 조직이 있어야지만 대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대권이죠. 선대위 조직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돼, 후보에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또 바뀌어야지, 그러면은. 내각하고 이제 또 조직에서는. 근데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윤석열에게 충성하지 말라. 선거판 깨잔 얘기야, 선거판 깨잔 얘기. 이 얘기를 듣고도 윤석열 측근들이 야, 이 돌대가리야 쓰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한 명도? 한마디로 윤석열에게는 충성하는 측근이 단 한 놈도 없다는 거죠. 오직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뭐 얻어먹을까 그것만 노리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나와도 반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 오늘 참 정치학 개론 같은 얘기들 많이 좀 하게 되는데 하도 무식하니까 이게 당대표가 이게 표현이 그랬어요. 아마 표현이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것도 얼마나 일자 무식한 참 이거 큰일 났네 정말 나라가.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홍보위원장 들어가고 선대위원장 들어가는 거예요. 후보의 부하가 맞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제를 만든 건 미국입니다.
대통령제하고 내각제하고 이 역사적 맥락에서 차이가 있는 건데, 영국은 왕권을 그대로 놓고 왕을 놓고 왕의 권한을 내각이 나눠 가져요. 그러면서 내각에서 총리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 내각제에서의 총리나 수상은 왕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왕이 대부분 존재한다고,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뭐 여기 일본도 그렇고. 반면 대통령제는 미국이 이제 이 아메리카로 이주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왕을 뽑아야 되는데, 왕을 어떻게 뽑을까 하다가 이제 투표로 뽑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이제 첫 번째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될 때 다 그렇게 캠페인한 거야. 이제 우리 손으로 왕을 뽑읍시다, 왕을. 왕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고 투표를 했고, 실제로 조지 워싱턴도 제가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임기를 제한해 놓은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 가서도 왕처럼 행동을 했고. 대통령제는 역사적 맥락에서 기존에 있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을 대통령으로 뽑는 거고, 그걸 이제 헌법으로 이제 권한을 좀 제한해 놓는, 그 대신에 내각제에서의 총리나 수상보다는 훨씬 더 권력이 강한, 그게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당은 뭐냐, 당은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운동 조직에 불과해요, 대통령제에서의 당은. 반면 내각제는 모든 걸 당이 다 만들어 놓고 당에서 당대표가 곧 수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엄청 강해요, 내각제는. 당이. 그래서 당론하고 어긋난다? 그럼 바로바로 제명 들어요, 내각제는. 반대로 대통령제는 막 나가, 국회의원들이 그냥 막 나가요, 그거. 그래서 항상 투표 들어오면은, 요즘에는 이 트럼프 이후로 미국이 쫙 갈려서 그런데, 원래는 막 크로스가 돼요. 막 공화당이 대통령 지지했다가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했다가. 그래서 미국의 이른바 대통령이 양당 관리하는 방식이 여당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야당도 막 요트에 불러가지고 술 먹이고 한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왕을 뽑는 선거에서 공화당, 민주당은 미국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당대표도 없어, 애초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당대표 없어요, 미국은. 들어누워 있다가 4년에 한 번씩 이제 선거 치르면은, 대통령 선거 치르면은, 그때 뭐 대부분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뭐 상원 하원 같이 치르잖아요. 그때 와 나가서 선거운동 하는 거야, 그게. 그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또 들어누워 있어, 당은. 개별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 후보의 당대표는 부하일 수밖에 없고, 그나마 부하라도 있는 게 다행이고, 미국에는 애초에 당대표가 없다니까, 미국 당은. 이걸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그럼 내각제를 하든지, 내각제를. 내각제를 하게 되면은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여당의 당대표는 수상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원래부터 이거 내각제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내각제가 머리에 박혔는지. 근데 뭐 이준석이가 지금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뭐 차이를 알기는 하겠어요, 이게? 솔직히 나 궁금한 게, 여의도 들어와서 책 몇 권 읽었을까? 이 친구가. 여의도 들어와서 책은 20대 때 안 읽은 거 의미 없어요. 제가 책 읽어보니까 30대 때 왕창 읽어야 돼요, 책은. 왜냐면 20대 때는 경험이 안 쌓여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읽은 책들도 30대 넘어서 다시 다 읽어버렸는데, 근데 30대 때 일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30대 때 책을 못 읽으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뇌가 썩는다는 얘기인데, 요 30세 때 리더가 되려면은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책 읽는 게 난데, 이준석이는 30살 때 10년간을 여기서 술만 퍼먹고 다녔기 때문에 아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없죠. 아는 게 없죠, 당연히 이게. 이 무식한 기자들과 함께, 여기도 이 기자들도 내가 알기로 요즘 기자들 책 한 권도 아닌 거예요. 네, 1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했습니다. 그 무식한 기자들과 같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이 30대 기자들하고. 지금 정치부자라면요, 제가 오늘 설명한 이름 있잖아요. 왜 당대표가 후보의 부하인지, 이런 것들, 왜 측근들은 사람 위에 충성해야 되는지, 이것들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준석의 말대로 이재명, 윤석열 지지도가 붙었습니다. 갤럽에서 36%로. 2주 만에 11포인트 차이.
잠깐만, 이준석, 윤석열 지금 만나는지 한번 검색 좀 해봐. 여기서 이제 또 기자들 불러가지고 또 예전에 그 김무성이하고 그 하듯이 이제 또 쇼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준석 입장에서는 요번 주말만 넘기면은 이 지지율을 이재명이가 한 5% 앞서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입장을 낼 텐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죽으니까 목숨을 구걸하려고 울산까지 찾아가서 아마 다 내주겠죠. 원하는 거 다 해주겠죠. 이제 이 정도 되면. 만약 고깃집에서 또 파토가 났다. 만났는데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은 다 내줘야죠. 김병준 뒤로 물리고 김종인 데려오고 걔 누구야, 걔 여자 교수 이수경 내보내고 그 짓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전통적으로 왕을 뽑는 제도인데, 저런 리더십, 30살짜리에게 끌려다니는 저런 리더십 가지고 뭘 문재인을 체포해? 윤석열이가? 이제 정체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지금 이 갤럽 조사에서 조갑재 대표가 분석을 했던데, 윤석열이가 6% 빠졌어요. 이 6%에서 빠졌냐? 20, 30대와 중도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이걸 윤석열 쪽에서는 이준석이가 이러니까 이준석이가 갖고 있는 20, 30대 층과 중도층이 빠졌다고 계산을 잘못하고 있겠죠. 실제로 조갑재 대표도 그걸 계산을 못해가지고 방송하다 보니까 그냥 어버버 넘어가는데, 아니야, 이거 간단한 얘기예요. 윤석열 같은 자를 지지하는 쪽은 50대, 60대, 70대, 80대 태극기 변절자 개돼지밖에 없어요. 이건 홍준표랑 붙었을 때부터 원래 윤석열이라는 자를 지지하는 사람 그밖에 없다니까요. 50대 이상 태극기 들었던 보수 변절자밖에 없어요, 지지층이. 나머지는 이재명이가 하도 이상하니까, 아마 문재인보다도 더 이상하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찍는 경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도저히 이거 완전 미친 사람인데, 이거 그렇게 해서 넘어왔다가 저거 뭐냐, 저 이상한 꼬마한테 끌려다니네? 저거 완전 허당이네? 미련 곰탱이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떨어지는 데는 뭐냐? 보수 개돼지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윤석열이는 지지율만 떨어지면 무조건 거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20, 30대하고 중도층만. 50대 이상 보수 개돼지만 잡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이거죠. 윤석열 지지층의 핵심인 50대 변절한 보수 개돼지들이 끝까지 윤석열과 함께 가느냐. 언제 떨어지냐, 그거는 먹을 거 없을 때. 단순해요, 이거는. 윤석열에 붙어 있으면은 뭐 먹을 줄 알았더니 못 먹겠네. 일단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대통령 가능성이 없던지, 아니면 이준석이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준석한테 다 뺏기고 우리한테 10원 한 장 안 주겠네. 그럴 때 이제 보수 미친 개돼지들이 떨어지겠죠, 이제 그때. 이준석 이제 의해서 이제 윤석열이는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거 그냥. 근데 그러면은 윤석열이는 왜 이준석한테 벌벌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30대하고 중도에 대한 이 계산착오 문제 플러스 이준석, 김종인 라인들에 대한 정권과의 관계 문제예요. 윤석열은 지금도 지금 똑같은데, 저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문재인이 버튼 하나면 지금 죽어요. 버튼 하나면. 오늘 이제 여당이 김건희 조사에 도이치 쳐들어갔는데, 아니 검찰이 다 잡아놨어요. 다 잡아놨어. 이거는 그 손준성 수사보다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은데, 이 김건희 주변에 있는 주가 조작 세력을 싹 다 일망타진했고, 요 김건희만 빼놨어. 김건희만. 이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김건희를 잡아놓을 수 있다. 여기까지 보여주고 쉬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보여주고 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뭐 윤석열이가 뭐 김건희 따위 감옥 들어가나 마나 아무 상관 안 할 텐데 문제는 김건희가 가만히 있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지금 김건희가 못 나타나는 거야. 이것 때문에. FA 계약이 지금 성립이 안 돼가지고. 그럼 언제 문재인이 칼을 칠지 모르는데 윤석열이 제일 무서운 거는 이게 사실 이거보다는 김만배 입에서 윤석열 아버지 집 내가 사줬다 이거거든요. 그것도 언제 나올지 몰라요. 문재인에게 나는 칼이 없어요. 나는 그냥 병식 내용을 알려줘야 돼. 살려면은. 그게 뭐예요? 이준석하고 김종환한테 엎드려 기는 거야. 어? 나는 그냥 상등심 미련 곰탱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돼도 나는 그냥 보수 괴뢰질만 관리하고 다 당신이 좋아하는 이준석이 이 김종인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뒤에서 양정 처리하고. 그 메시지를 넣어야 되는 거야. 윤석열이는 문재인에게 살기 위해서. 이런 놈을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이런 놈을. 이준석은 또 문재인이라면 환장하지. 문재인이라면 그냥. 문재인만 나타나면 그냥 버선벌로 기어나가잖아요. 다만 그것도 또 오판일 겁니다. 결국 이준석과 김종인은 난도질하고 나갈 거예요. 난도질하고 여기로 갈 겁니다. 여기로. 장담하는데. 여기로 갑니다. 이런 것도 지금 김동연 측이 얘기하는 성명서나 보도자료가 0%짜리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0%짜리면 빨리 뭐라도 날카롭게 튀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무슨 0%짜리가 여기에 끼어들어. 남의 당에. 이건 김동연 자체가 0% 후보라고 보질 않고 있어요. 자기가 정계 개편으로 다 먹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7공화국을 만든다느니 야 이준석이 너 빨리 침 뱉고 오라느니 이런 얘기 떠드는 겁니다. 이거. 이게 실제 0%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거.